여러분,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마음을 소모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지를 세다가 이제는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오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잘못 곁에 둔 한 사람 때문에 조용히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말이 부드럽고 예의가 있고 겉으로 흠이 없어 보이면 좋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숨이 막히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늦게야 배웠습니다. 그 특징은 단순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대화를 해도 결국은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고 판단을 해도 자기 이익을 먼저 세웁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일이 잘못되면 남 탓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의 속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속으로 불편해하고 누군가가 힘들면 위로하기보다 은근히 비교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나란히 걷는 길이 아니라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려는 다툼이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에도 결이 다릅니다. 서로를 키워주는 경쟁이 있고 서로를 갉아먹는 경쟁이 있습니다. 앞선 사람을 보며 배우고 뒤처진 사람을 보며 손을 내밀 줄 아는 경쟁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대가 넘어져야 마음이 놓이는 경쟁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래 살면 주변의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곧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 조금 상처를 받아도 금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그 말을 곱씹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그런 말을 들었나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둘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중심이 늘 계산과 비교에 흔들린다면 마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심을 양보와 이해에 두면 삶의 숨결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 곁에서는 그 따뜻함이 자라지 못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늘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변합니다. 원래는 부드러웠던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쉽게 웃던 사람이 말수가 줄어듭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르러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넓혀주는 사람과는 조금 더
가까이. 나를 좁히는 사람과는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늙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차가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래 살며 배운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관계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조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시험 점수로, 직장 자리로, 집의 크기로, 자식의 성적으로 서로를 재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경쟁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숨도 잘못 쉬면 병이 되듯 경쟁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본 경쟁에는 분명히 다른 빛깔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경쟁입니다. 겉으로는 노력과 실력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밀리면 끝이란 두려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작은 약점이라도 발견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이런 경쟁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기고도 기쁘지 않고 저도 배우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피로와 경계뿐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키워주는 경쟁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겨루지만 경기가 끝나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내가 졌다면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고 내가 이겼다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경쟁은 사람을 넓힙니다. 상대를 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시기하기보다 자극으로 삼고 나의 성취를 혼자 독차지하기보다 함께 나누는 태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며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또 다른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 담긴 경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스승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멀리 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비교가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더라도 상대가 빛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마음은 억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욕심을 다듬어야만 생겨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래 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쟁의 상처를 더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도전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한 번의 말, 한 번의 무시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비교의 말은 가슴에 오래 머뭅니다. 형제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심지어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도 경쟁이 스며들면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했을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밤을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경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제의 나를 돌아보는 쪽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참았는지, 조금 더 이해하려 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를 키웁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성장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경쟁을 삶의 전부로 여깁니다. 늘 앞서야 하고
늘 인정받아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도 함께 불안해집니다. 가족은 비교 속에서 숨이 막히고 동료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 곁에는 계산만 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자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상대가 넘어지기를 바라며 얻는 자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 자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억 속에서 삽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결국 마음의 풍경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쟁의 결을 바꾸십시오. 비교 대신 응원으로, 시기 대신 배움으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전쟁터가 아니라 배움의 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이 자랍니다. 인격이 자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제가 긴 세월을 지나며 얻은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젊은 시절에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아보니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줄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둘 곳이 줄어서 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증명해야 할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지나고 이른을 넘기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내 의견을 묻는 자리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안고 사는 이들, 젊은 시절의 실패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들, 형제와의 다툼을 수십 년째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들 말입니다. 세월은 흘렀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미화되거나 왜곡됩니다. 상처는 더 깊어지고 후회는 더 또렷해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남은 시간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과 익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계산을 조금 내려놓고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느냐는 억울함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젊은 날에는 내 주장이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정받지 못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름이 아니라 온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로움은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하며 자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의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모자랐을지라도 그만큼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거칠어집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이거나 무감각한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더 강한 척을 하고 어떤 이는 체념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외롭고 나도 아프고
나도 서운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예순이 지나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세상이 변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 세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나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다듬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늙은이의 말은 돌처럼 남습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참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한 박자 늦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식고 생각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든 뒤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저 집은 형편이 넉넉한데 하며 자신을 재는 순간 마음은 금이 갑니다. 비교는 젊은이의 경쟁일 뿐 노년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속도를 겨루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를 가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보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햇살을 잠시 바라보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는 일, 고맙다고 자주 말하는 일, 이런 것들이 쌓여 마음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남은 삶을 지탱해 줍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고, 옷도 좋은 것을 입고 싶었고, 이름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쓸데없는 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아둔 물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남겨둔 것들, 버리기 아까워 모아둔 것들, 누가 준 정이라서 참아 놓지 못한 것들, 그러나 그 물건들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었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감정도 그렇습니다. 나는 늘 옳았다고 믿는 생각, 나는 피해자였다는 기억,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원망, 그것을 품고 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운은 줄어드는데 마음속에서 싸움을 계속하면 남은 힘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루아침에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내일은 한 가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자연히 조언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조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묻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들면 그 말은 도움보다 부담이 됩니다.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군가의 훈계를 듣기보다 조용히 지켜봐주는 눈빛을 더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눈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굳이 나서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그것이 나이든 이의 품격입니다.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체면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존중을 부르는 길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기억이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즉시 마음에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하루 종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향한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곤함이나 불안이 튀어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로우니까 더 간섭하고 불안하니까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붙잡는다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면 떠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억지로 버티면 언젠가 크게 아픕니다. 충분히 쉬고 천천히 걷고 적당히 먹는 것, 이것이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가장 기본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이루느냐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라고 해서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고 밤이 되면 고맙다고 속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납니다. 그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가볍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원망을 줄이면 마음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듭니다. 나는 그 여백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품은 마음의 모습대로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만들지만 눈빛의 깊이는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이는 부드러워지고 어떤 이는 더 거칠어집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에 따라 노년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를 넘기면 현재를 위해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편해지겠지 하며 미루어 두었던 평안을 이제는 허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구와 겨루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몰라준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못해서 고맙다는 말을 아껴서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늦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을 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표현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은 전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일의 소리, 사람들의 말, 세상의 요구. 이제는 조용히 앉아 숨소리를 느껴보십시오. 창밖의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정리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억울함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든 뒤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차가우면 곁에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걱정이 없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크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워도 좋고 작은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아직 가슴이 설렌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다면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루를 마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큰 다툼 없이 지냈구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마쳤다면 그날은 잘 산 날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습니까? 혹시 서운함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손을 펴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바람이 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가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걸어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욕심이 옅어지고 분노가 잦아들고 말수가 줄어들면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다면 남은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드럽게 말하고 천천히 걷고 깊이 숨 쉬십시오. 그것이 오래 산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진실한 조언입니다.